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현대인들은 종종 건강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항상 정확하고 안전한 것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주 접하는 10가지 건강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검증해 볼 것이다. 첫 번째로 자주 접하는 정보는 아침에 레몬 물을 마시면 몸이 디톡스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레몬의 비타민C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치아 에나멜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8잔의 물이 하루 필요한 수분의 양이다라는 신화에 대해 파헤쳐보자. 실제로 필요 수분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후, 음식 섭취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8잔의 물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가 근육 증가에 필수적이다. 이다. 무작정 단백질 쉐이크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네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는 노예를 짚어보자.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세포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HDL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 중성지방은 전적으로 나쁘다는 믿음이다. 사실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일정 수준의 중성지방은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항산화제가 노화를 방지한다는 주장은 진실로 보이지만 과다한 항산화제 섭취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어보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일곱 번째 주장은 유산균이 장 건강에 항상 좋다. 이다. 특정 조건에서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장 상태를 고려하여 섭취해야 하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여덟 번째, 비타민 과다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통용되지만 실제로 일부 비타민은 과다 섭취 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아홉 번째는 설탕이 무조건 해롭다는 주장이다. 설탕은 과다 섭취할 경우 위험하지만 적정량은 뇌 기능과 체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유기농이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다. 유기농 식품이 전부 건강에 이롭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영양 상태와 식품의 영양 성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인터넷에는 과장된 정보와 오해가 넘쳐날 수 있으며 각 정보의 배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건강 정보의 진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늘어지게 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이었다. 친구 수연이의 전화를 받았다. 야, 너는 아침에 뭐 마셔? 라는 다소 생소한 질문이었다. 그냥 물이라 대답을 하자 수연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이제 매일 아침 레몬물 한번 마셔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레몬물이 뭐길래 저럴까 싶기도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수연이는 몇 주 전 소셜미디어에서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천국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부가 매끈해지고 소화가 더욱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후기들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레몬 하나를 짜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마시는 이는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고 한다. 나는 거실로 나가 부엌에 들어가며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레몬과 물이 건강에 좋다는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겨우 뜨니 한입 크게 입을 벌려 하품을 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 동안 레몬 하나를 반으로 잘랐다. 레몬즙을 짜내고 그것을 따뜻한 물에 섞었다. 첫 모금은 약간 씁쓸하면서도 상쾌한 맛이 났다. 이렇게 간단한 준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내 몸에 점차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던 피곤함이 덜해진 듯했다. 아침에 조금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데다 배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피부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가끔씩 나타나는 작은 여드름들도 점차 사라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면역력이다. 환절기라 감기에 걸릴 것만 같던 날들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감기를 앓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에게 건강 비결을 물었고 나는 부끄럽게 수연이의 비법을 소개했다. 물론 아직도 모든 것이 레몬물 덕분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 아마도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몬물을 마시는 것이 내 아침 루틴의 일부가 되어 힘든 월요일 아침에도 나를 깨우는 즐거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레몬물과 나의 새 아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레몬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특별한 레몬물로 시작하는 아침은
나에게 작은 행복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커피 한 잔과 눈부신 아침 햇살로 출발한다고 믿는 정호씨. 그러나 몇 년 동안 그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아침마다 느껴지는 몸의 뻣뻣함이다. 그는 매일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하루 종일 굽어지는 척추와 조여드는 어깨 근육 때문에 낮이 끝날 즈음이면 온몸이 피곤해졌다. 어느 날 그는 이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본격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찾아보게 되었다. 우선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고개를 크게 숙이거나 뒤로 젖히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들어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내리며 긴장을 풀었다. 회사 책상 앞에서도 수시로 진행할 수 있었더니 스트레칭은 그에게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목 뒤쪽의 근육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이어지는 손목과 손가락 스트레칭이었다. 하루 종일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루는 일상 속에서 무심히 사용되었던 일부분이기에 정호 씨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을 양방향으로 돌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한 번씩 교차하며 압력을 주자 놀랍게도 미세한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그는 허리를 돌볼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의자에 걸터 앉아 천천히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에서 그는 등 아래쪽을 부드럽게 푸는 감각을 알게 되었다. 혹은 서서히 등을 뒤로 젖히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동작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간단한 움직임들은 오랜 시간 앉아있는 그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호 씨가 하는 신체 활동은 하늘 보고 발차기였다. 이 스트레칭은 모든 피로를 가라앉히면서 심신을 진정시키는 이점이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한쪽 발을 천천히 올려 하늘을 향해 차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하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은 많은 긴장을 완화시켰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놀라웠다. 정호 씨는 고질적인 뻣뻣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한결 부드럽고 활기찬 몸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 스트레칭은 더 이상 그의 루틴 작업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매일 아침의 시작과 함께 아니면 중간중간 건강을 챙기는 각자의 루틴 속에서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하는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는 스트레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진 나 역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이라고 하면 학창시절 피해야 할 숙제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하루 30분 정도의 간단한 산책이나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또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가벼운 명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근처 공원이나 산, 바닷가를 찾아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공기의 상쾌함을 만끽해보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었다. 이는 자연이 주는 위대한 힘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시간은 나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키와 같았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주었고 스트레스를 창의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지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더 없이 큰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면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충분한 수면이다.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루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곤하고 지친 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효과가 없다. 수면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우리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가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